너 오늘 병원은 갔다 왔냐? 왜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없어? 아까 낮에 갔다가 좀 전에 집에 돌아왔어요. 제 몸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누가 네 몸 걱정해서 물어본대? 뱃속에 있는 둘째는 잘 있어? 네, 아기도 자리 잡고 잘 크고 있대요. 이제는 안정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래? 너 이번에도 딸이면 진짜 가만 안 둬. 아직 너무 작아서 그런 건 몰라요. 적어도 다음 달은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딸인 것 같으니까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냐? 아무튼 나는 지금까지 너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아들 낳는 약 지어줘. 용환보당한테 아들 부적도 써줘. 이 늙은 노인네가 성취도 않은 무릎으로 108배도 10번이나 했지 아니? 너 이번에도 아들 못 낳으면 순전히 너 책임인 거야. 딸이면 뭐 어때요? 요즘엔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그만이지.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하는 시대도 아닌데 너무 아들만 고집하실 필요 없으세요. 너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둘째도 손녀 낳는 꼴 보자고 이러고 있는 거 같냐? 내가 너 우리 집에서 못 쫓아낼 것 같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누가 보면 3대 독자라도 낳아준 줄 알겠네. 남들 다 갖는 애 하나 가지고 이새는. 아무튼 내가 보내준 장어집은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된다. 몸속에 양기가 충만해야 아들이 들어서는 거야. 알겠어요, 어머님. 남편은 위로 누나만 둘 있는 집에 막둥이 아들입니다. 손이 귀한 집안의 장손으로 시어머님이 39 나이에 남편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들 낳으라는 이야기를 귀에 피가 나게 들어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제가 첫째 딸을 낳고 반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너가 아들만 낳았으면 아버님이 몇 년은 더 사셨을 거라면서 저를 원망하셨죠. 진짜 그놈의 아들 소리 때문에 제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아들 낳는 부적이라거나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가서 108배를 했다는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문자 그대로 아들에 미친 사람이에요. 자식 셋 중에 딸들 둘과는 진작에 절연하다시피 했고 지금은 오매불망 저희 부부가 손자를 낳아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댁 집안 형편이 옛날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큰 신우와 둘째 신우가 대학도 못 가고 돈을 벌어서 시부모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해요. 막내 아들만큼은 대학에 꼭 보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신우들이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고 남편의 대학 시절 용돈까지 챙겨가며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딸들이 집안의 대들보이자 기둥이었는데 시부모님들은 오직 아들뿐이었어요. 딸들 시집갈 때는 숟가락 하나 들려보내지 않았고 저희 부부 결혼할 때는 없는 살림에 탈탈 털어서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1억을 맞춰주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일 때문에 신우들이랑 크게 싸우고 지금은 서로 왕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1억 해주신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모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대접 없는 대접 챙겨받으려고 해서 골치가 아팠어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결혼 생활 1년 만에 첫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 용하다는 점집에 갔다 오더니 첫째부터 아들이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옆 동네 용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무조건 아들이라더라. 어쩐지 내가 두꺼비 태몽을 꾸더라니 떡두꺼비 같은 손자인가 보다. 아직 병원에서도 아들인지 딸인지 모른대요. 너무 기대하셨다가 나중에 실망하시면 어쩌시려고. 얘는 무슨 초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어야지. 옛날처럼 아들 낳을 때까지 줄줄이 낳다가는 집안 폭삭 말아먹는다. 저는 딸도 괜찮은데. 부정 타니까 그런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무조건 아들이야. 아들만 생각해. 결국 몇 달 뒤 검사에서 뱃속의 첫째는 딸이었고 엄청나게 실망한 시부모님들은 제가 출산일에 애를 낳을 때도 병원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 2주 들어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저희 친정부모님만 오셔서 아이를 봐주셨고 시모는 한 달도 넘어서 겨우 와서 손녀딸을 보시고는 한 번 안아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기만 하다가 겨우 한마디 하신다는 말이 둘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 한다는 소리뿐이었죠. 저는 정말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는 아들보다 딸이 더 예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
어머님께서는 제가 첫째를 낳은 뒤 몇 달이 지났을 때부터 둘째는 아들을 보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요. 전국 팔도에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정체모를 한약도 많이 지어서 가져오셨고 무당한테는 아들 낳는 부적도 써서 제 속옷에 넣고 다니라 하시더군요. 아직 첫째 낳고 몸도 다 풀리지 않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둘째 소식은 언제냐고 물어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참 미련하고 멍청했던 게 그냥 손자를 너무 보고 싶으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어머님의 그런 행동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마저 딸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서부터 그 뒤로 어머님은 제게 연락 한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저를 집안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욕이라도 먹으면 차라리 속이 시원했을 텐데 뻔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으셨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못할 정도로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들 낳으란 소리를 들으며 시모한테 세뇌를 당하다시피 했더니 제가 진짜 시댁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첫째 딸, 둘째 딸을 키우며 집안에서 죄인으로 살던 어느 날 처음 보는 번호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자남 씨 와이프 되시나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 고자남 과장님, 회사 부하 직원이에요. 일단 이거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뭐죠? 지난 부산 출장에 고 과장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저녁에 술을 마시고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저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사랑하고 있어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자 하니 사모님이랑 거의 이혼하기 직전이라고 하던데 그냥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나가시는 게 어때요? 너 그게 무슨 헛소리야? 누가 그딴 소리를 해? 내 남편이 그랬니? 그건 저 말고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무튼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식 올리고 싶거든요.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그런 이야기는 저 말고 남편분이랑 알아서 하세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여자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아이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모와 남편은 저보고 이혼해달라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을 위자료로 줄 테니까 남편과 상간녀를 고소하지도 말고 조용히 서류에 도장 찍어 달랍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봐도 이 상황에서 저와 아이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집을 받아내는 것 말곤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이혼해주지 말고 두 인간들을 괴롭히고 싶었지만 당장 두 아이들을 생각해서 집을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두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워킹맘이 되어버렸고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친정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두 딸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겨두고 회사에 복직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시간은 2년 반이나 지나갔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힘든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남편과 상간녀의 결혼 소식과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문이 제 귀에 들렸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끼리끼리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나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딸들은 아무 일 없이 건강하지?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무슨 염치로 갑자기 애들을 찾아? 아무리 합의 이혼했다지만 양육비만 떨렁 보내고 애들 보러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러게 말이다. 내가 정말 나쁜 아빠였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새로 젊은 여자랑 가정 꾸리고 아들까지 낳고 잘 살면서 왜 나한테 연락한 건데? 그 애가 내 아이가 아니라더라. 무슨 헛소리야. 애가 커갈수록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내 아들이 아니래. 나 이제 어쩌면 좋지. 너랑 우리 딸들이 너무 보고 싶어. 헛소리 하지 마. 너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도 말고. 바람 피우고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우리 엄마도 너만 괜찮다면 다시 합쳐보라고 하는데 진짜 생각 없니? 나 당신 번호 차단할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양육비나 제때 보내. 여보, 우리 좋았잖아. 예전 시어머니도 후회하고 있다면서 손녀딸 한번 안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길래 아주 잘 됐다고 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고 잘 됐다고 앞으로도 계속 눈물 흘리며 후회하며 사시면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저보고 왜 그렇게 변했냐고 독하답니다. 독하긴 독해졌죠. 이혼녀 여자 혼자 몸으로 두 딸을 키우다 보니 저절로 독해졌습니다. 아이 한번 보고 싶다는 전 남편의 말을 거절하고 번호를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애들이 커가면서 아빠를 찾을 거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 그립단 소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전 남편이 찾아오지 못하는 먼 동네로 이사라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후회에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을 못돼 처먹은 인간들에게 동정하는 마음도 들지 않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항상 기분이 좋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네요.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두 모자가 지금보다 더 비참한 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